이른 아침부터 석산이 분주하다. 오석을 캐내는 채굴 작업. 오석은 마치 석탄처럼 절벽 군데군데 박혀있다. 물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거 오석이에요. 굴삭기를 이용해 오석을 캐내는데 눈썰미 좋은 사람만이 좋은 오석을 알아볼 수 있다. 운 좋게 30톤이 넘는 대형 오석을 채굴했다. 이게 저 화강석처럼 그렇게 안 들고요. 이건 저 고구마식으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오석은 쉽게 발견되지 않기에 더욱 귀하다. 산에 5%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오석은 진흙이 많이 묻어나와요. 이렇게. 진흙이 많은 곳을 찾는 것이 오석을 캐는 작업자의 노하우다. 오석은 사암인데 이렇게 뭉쳐가지고 모래가 뭉쳐서 형성이 된 거죠. 오석이 빠져나온 자리가 확연히 눈에 보인다. 대형 오석이 채굴됐다. 평균적인 오석에 비해 3배 정도는 큰 덩치인데 덩치가 커질수록 부르는 게 값인 오석의 특성상 무조건 통째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무거운 쇠줄을 고리에 거는 것부터 만만치 않은 작업. 하도 무거워서 들고 있기도 힘들어요 이거. 한씩 꺾어줘요 그걸. 천하장사라 해도 쉽지 않다. 무게 중심이 맞게 쇠줄을 양옆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자. 팽팽히 당겨지는 쇠줄. 그러나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굽적 않는 바위. 돌의 무게에 쇠줄까지 손상된 상태. 왜 그런 거예요? 와야 저거. 네? 한 가닥 덮개야 된대요. 바위의 무게가 작업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던 것. 크레인의 쇠줄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 한 가닥이 몇 도짜리 이게? 이게 하나에 10톤이라 네. 8가닥을 매야 돼요. 8가닥을. 왜요? 그러면 80톤은 들을 수가 있으니까. 저 돌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뭐 60톤 땡겨도 안 올라오는 거만. 총 8가닥으로 늘린 쇠줄. 과연 바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들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상황. 긴장 속에 다시 작업은 시작되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오석. 과연 작업자들은 무사히 오석을 옮길 수 있을까? 꿈쩍하지 않는 오석. 작업자들은 헤라클레스라도 됐으면 하는 심정이다. 서서히 움직이는 바위. 거짓말처럼 번쩍 위로 올라간다. 바위를 싣고 나갈 차가 도착하고 적재를 시작한 작업자들. 나무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무. 오케이. 와요 안 걸리게. 바위 구석구석 침목을 베어 바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량이 무겁다 보니까 사소한 실수 하나만 해도 이제 큰 부상이. 뼈 같은 것만 손가락 같은 거 바로바로 절단. 조심해야지.
무사히 실었다는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더 큰 녀석이다. 90톤짜리 대형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기 저들입니다. 저 포크레인 멀리서 봐도 남다른 위용을 뽐내는 집채만한 오석. 산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것부터가 문제다. 공을 굴리듯 굴려가며 옮길 심산인데 순순히 움직여주지를 않는다. 심지어 굴삭기가 들릴 지경이다. 아이고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100톤 넘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입석되면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형 한번 밀어보지. 밀어봐. 밀고선 하지. 밀고 안 되면 일로 넘어오게 해요. 굴삭기 두 대로도 역부족. 어떤 위험물보다 더욱 위협적인 초대형 오석. 굴삭기 몸체까지 흔들리는데 몇 번의 씨름 끝에 겨우 세우는 데 성공. 굴리면서 내려오는 바위가 마치 덮칠 듯하다. 이 근동이 없어요. 나도 장비 생활 20년에 처음 보니까 이런 담화는. 화강석 같은 게 많은데 오석으로서는 드문 담화예요. 담화가 크기가. 겨우 한 곱이 넘었을 뿐 차에 싣는 것이 더 문제. 멀찌감치 피하는 것이 상책. 쇠줄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채찍처럼 내리친다. 아야, 각도 안 나오는데. 쇠줄을 넓게 벌린 후 돌을 들어올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터져버린 쇠줄. 터집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가면. 아주 위험하죠. 멀리서 카메라도 멀리서 찍어야 돼. 육중한 돌 표면에 긁혀 터져버린 쇠줄. 쇠줄을 갈아 끼우고 작업을 재개한다. 오케이. 모두가 숨죽이는 순간 번쩍 들어올려진 오석. 조금만 균형이 안 맞아도 떨어지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한 번 귀야. 조금 더 귀야. 가야 가니까 안 돼. 타이어를 눌러버린 돌의 무게. 이대로 가면 사고는 불보듯 뻔하다. 됐어. 아, 돌아가봐. 이거 네, 아니 들어봐, 살짝 들어봐, 둘이. 안 돌아오네 이제. 좀 안으로 더 들어갈까 이님이? 그 위험을 알기에 작업자들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이 중량물 작업은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 오석은 힘들게 옮긴 만큼 귀하게 쓰이는 돌이다. 아, 이 돌은 이제 간판료로 나가요. 이제 이거보다 석질이 더 나선 건 비석료로 나가고, 요 이제 간판 A급입니다. 이제 최대형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시작해 저녁에 끝난 바위와의 사투. 그 어떤 노동보다도 고되다. 살 것 같네. 엄청 더우신가 봐요. 네. 지금 반스까지 싹 터졌어요. 물을 다 먹어버리네.
애써 실은 보람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 논두렁에 빠져버린 차량. 바위가 떨어질 기세다. 진흙 속에 빠진 듯 점점 기울어지는 차량. 한쪽 바퀴까지 터진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다. 돌도 무겁고 커브길도 문제는 이제 돌이 크고 무겁다 보니까 이 꺾어 나오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원병이 나타났다. 굴삭기의 도움을 얻어보려는데 지금 저걸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좀 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중량이 있어. 들고서 그냥 같이 나가야 돼, 트럭으로. 차가 최대한 저속으로 갈 테니까 한 2m만 같이 빼주면 그 돌 위까지 앞에 한 2m 뒤되면 돌이 놓여져 있어. 그 위까지만 가면 되거든. 굴삭기와의 합동작전. 굴삭기가 돌의 뒤쪽을 들면서 차량과 함께 앞으로 움직이자는 것인데 오케이, 보였어. 그거 주행으로 밀어야 돼, 주행으로. 잠깐 내가 신호 올게. 가만히 있어. 락션 돌리면서. 가만히 있어. 똑같은 속도로 전진하는 두 차량. 위기 탈출 성공이다.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부패인 논두렁. 이처럼 돌을 옮기는 일은 돌을 만지는 일만큼 어렵다. 하고 차야. 10년 감수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이 돌값하고 만약에 뭐 차가 전복됐다든지 그러면은 이 돌값하고 차값하고 오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오석. 캐고 남은 작은 돌덩이도 다 쓰임이 있다. 돌 모서리를 망치로 쳐내 각지게 만드는 일.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 부상 위험과 돌먼지가 늘 따라다니는 힘든 일이다. 다듬석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이 건축용으로 쉽게 얘기하면 가정집이나 뭐 호텔 같은데 벽에다가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건축석.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다듬석은 벽에 붙이거나 벽돌처럼 쌓는 용도다. 호박들은 이제 저런 식으로 약간 좀 세모지고 이제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세모진 것도 있고 그런 것 보고 이제 호박소를 하고 붙임석은 이렇게 나타났다 하니 그냥 옛날 그 초가집에 그 방돌 있잖아, 그 방돌, 그런 식으로 된 것 보고서는 붙임석이라고 그래서 붙임석. 한쪽 면만 울퉁불퉁한 흙두기. 토치를 이용해 표면을 자연석처럼 가공하는 것인데 늘 온몸을 감싸고 작업을 해야 할 만큼 돌은 살인적인 열기를 내뿜는다. 건축석으로 쓰이는 오석이 있는가 하면 최고급 오석은 비석으로 쓰인다. 비석용 오석이 들어오면 먼저 돌출된 부위를 떼어내고 완벽한 정육면체로 절단을 해야 한다. 역사 지금 보통 많이 평균적으로 많이 씁니다. 비석을 자를 때는 작은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세워두었을 때 기울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비석이 재빛을 발하는 중요한 과정이 이어진다. 돌막 광명은 기계. 다이아몬드가 붙은 연막이. 처음에는 회색빛인 오석은 연마를 통해 특유의 검은색으로 변한다. 연마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검은 자태를 드러내는 오석. 연마를 한 후 품질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이게 A급, B급, C급. 이게 독이 새까만하면서도 이 힘 점이 조금 되겠다고요. 근데. 이건 변질 없는 데이고, 이건 변질 없죠. 이것도 변질 없는데 독이 힘점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C급은 이렇게 누룩지기만 하고, 그렇지 누룩지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C급, B급, 색깔과 무늬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이게 예서. 이게 예서. 그게 예서체라고 그것이가. 비석돌이 완성되면 글씨체를 선택해 비문을 쓴다. 전서. 상형 문자처럼 보이는 전서. 필체가 간소화된 글씨체다. 이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해서. 야. 가장 표준적인 모습의 단정한 글씨체인 해서. 해서보다 힘있고 흘림이 있는 행서도 비문에 자주 쓰인다. 기본 4가지. 비문을 쓰는 석공. 석공은 돌을 잘 다뤄야 할 뿐 아니라 서예가만큼 글씨를 잘 써야 한다. 일단가는 이 글씨와 똑같은 부분을 문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기를 문 연다겠다고 이거 보고. 점을 찍어 글씨의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 1단계. 이어서 하나하나의 점을 선으로 이어준다. 테두리 안에 면을 갈아 글씨를 만드는 것이 다음 단계. 우리나라 돌은 자체가 갈면 검어지고 이렇게 두드려 파면은 하얀해지고. 겉은 검고 속은 하얀 오석. 오석의 특징은 또 있다. 중국석은 이게 두드리면은 철분이 많기 때문에 쇠소리가 나는. 이게 쇠소리. 우리나라 국산은 이 소리가 퍽퍽거린다. 우리나라 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석을 최고로 치는 게 해서 지금 아주 진주와 똑같다고 볼 수 있지. 진주와. 비문을 새기는 것은 인내와의 싸움. 석공은 이런 끈기를 세월 속에서 익혔다. 말도 못하지. 그때야 3년 동안 너희 집에서 직공살이 했다고. 3년 동안 밥만 얻어먹고 양 명절에 집에 오는 차비만 빼고 3년 동안 직공살이에서 배웠다고. 지금은 뭐 누가 배우는 사람도 없고. 내 조상을 위하듯 한 번의 망치질도 정성스러운데. 이 부분 생일 때는 내 성심성의껏 최고의 기술로서 노력해서 그분의 안식처 갈 수 있는 돌을 잘해서 드려야만이 자손들도 복받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일 하나하나는 망치질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지. 수만 번의 손길이 모이고서야 하나의 비석은 완성된다. 요즘은 비문을 새길 때 기계를 이용하기도 한다.
글씨가 새겨진 고무판을 비석 위에 붙이는 것이 첫 번째 과정. 고무판이 붙여진 비석은 밀폐된 공간으로 이동된다. 이 금강사가 바람과 금강사가 들어가 그 공간 안에서 갈아서 파지는 과정을 금강사 분사기의 위력은 나무판을 순식간에 구멍낼 정도. 총알만큼 빠른 속도로 분사된다. 안이 파진 고무판에 금강사를 뿌리면 그 모양대로 글씨가 패이는 것이다. 비석을 넣는 곳과 석공이 작업하는 방은 다르다. 고압으로 분사되는 금강사의 위력 때문에 옆방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작은 유리창으로 안을 확인하며 글씨를 새기는 석공. 안에서 새어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석공들은 늘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여섯 시간을 꼬박 앉아서 하는 작업.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 같다. 팔다리가 저린 것도 예사. 음료수 박스로 팔받침을 대신한다. 세상이 아무리 기계화돼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된 일이 석공이다. 새 생명을 얻은 비석. 이제 사람들에게 선보일 일만 남았다. 며칠 전 완성했던 간판석이 세워지는 날.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만든 마을 간판석이다 보니 주민들의 설레임은 더 크다. 이름표요, 이름표. 품질 더군다나 이쁘니까. 집으로 와면 문패 아니야? 문패지. 집으로 말고 안 그래요? 이때 갑자기 마을 어르신이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하얗게 이걸 넣으라니까는 왜 꺼먹돌이다 꺼먹게 있지야. 하얀 거라면 보기 싫어요. 그래야 밤이 잘 되는 거야. 뜻밖의 항의에 그저 웃어넘기는 작업자. 동네 주민들도 말릴 수 없다. 여기도 하얗고 여기도 하얀데 하얀 거 가서 보셔요. 왜 저희가 이제 하얀 걸 안 넣냐면 하얀 게 배기 싫으니까 하얀 거 안 넣는 거예요. 화장표는 없다니까. 화살표요? 동네 세운 화살표 뭘 필요해? 예? 동네가 세운 뭘 화살표 필요해? 저 사람 여기도 화살표를 놓고 뒤를 하고 그래서 이래졌잖아. 그거 세워놓고 배기 싫은 거 제가 화살표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리고 이 글씨가 하얀 필름이요. 아니면 상당히 막 검은 옷이나 하얀 거 입어야 윤태가 나도 잘 보이도 검은 기다 검은 거야. 강당 같은 기다. 내 생각에는 괜찮다고. 단단히 뿔난 어르신.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의견에 마침내 간판석을 세우기로 했다. 마을 앞에 우뚝 솟은 마을의 얼굴. 멀리서 보니 이보다 더 멋질 수가 없다. 처음 가진 마을 이름표가 보면 볼수록 흐뭇하기만 한데. 마음에 드세요? 네, 우리는 약간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냥 보니 이 넘어가 다리가 두 개가 있어. 양다리야. 그래서 동네가 명칭이 양아다리랴. 다리가 두 개. 역가가 물이 풀어서 예, 바닷물이. 그래서 이게 다빠꾸리요. 타지방 사람들 이제 이게 동네 찾아올 때 우리는 항시 살이니까 저기지만
산소원 사람들은 모르지 않아. 그래서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타지방 사람이 여기 처음에 올 때 그런 때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마음에 드세요? 세워놓은 거 보니까? 뭐 된다고 해야지. 뭐 엎드려진 걸 이거 어쩌고 이제 나 혼자만 떠들어 댕겨요. 경사스러운 날,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간단한 제가 이어지고 야, 여기가 덕자에서 까리야. 간판석은 벌써 마을의 수호신이 됐다. 대대존손은 아무 무탈없이 동네가 그저 참 번영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사. 할아버지의 기분도 이내 풀어졌다. 욕받네 삼복도 감사합니다. 욕받네. 맞아. 건강하시고요. 네. 처받은 딸은 큰일 난다. 그렇지 이거 처받은. 저 돌이 그냥 산천에 묻혀 있으면 그냥 돌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을 이름을 새기고 갖다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저 돌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숨은 안 쉬고 있을지언정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건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제 영원히. 생명을 얻은 돌은 앞으로 마을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게 될 것이다. 또다시 계속되는 간판석 토치 작업. 뜨거운 열기와 돌 부스러기 속에서 석공들은 매일매일 전쟁을 치른다. 제 아무리 모난 돌도 둥글게 변화시키는 송길.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석공은 야생의 돌을 순순히 길들인다. 유리알처럼 빛나는 보석. 이 속엔 석공의 땀이 알알이 배어있다. 바위처럼 고집스럽게 오석을 만져온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던 돌은 그들의 손길에 세상에 우뚝 솟았다. 열심히 일한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 돌판 삼겹살 파티. 다가온 가을을 위하여. 돌판에 구워 먹는 삼겹살 맛은 석공들만 안다. 하루하루가 고달프지만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여겨온 사람들. 그러나 이들에게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다. 수입해가지고 돌아와서 여기서 팔고 하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그 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제일 크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이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이런 정당한 대우를 받아가는데 일거리가 많지가 않으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구도 못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제일 크죠. 그러나 돌밖에 모르는 이들은 쉽게 이 일을 놓지 않을 것이다. 알게 모르게 가을이 왔듯이 우리에게도 뭐 좋은 날이 오겠죠. 다시 언젠간. 근데 그 언제가 언제일지는 모르죠. 애 때일지 뭐 우리 아들 때일지 손자 때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그 웅천의 영광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왔다고 봐야죠. 저 언제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죠. 웅천 오석 화이팅! 제 아무리 쓸모없는 돌도 그들의 손에서 온기를 얻는다. 제 몸을 깎는 고통 속에 새로 태어나는 돌처럼 극한의 현장에서 당금질된 그들은 어느새 바위보다 더 단단해져 있다.